북녘과 국제 전역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7200kHz, 720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철학자 세 사람을 궁으로 불러 질문했습니다. 그대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인가? 그러자 한 철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노인이 되면 일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이 찾아올 테고 가난이 찾아와도 힘이 없기에 일을 할 수 없게 되죠. 그 때문에 마음과 다르게 일을 할 수 없게 된 늙은 몸이 괴롭습니다. 또 다른 철학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꿈꾸던 것을 이루기 직전 한계에 부딪혀 포기해야 할 때 괴롭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철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아무런 선행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인데 그런 죽음 앞에는 오직 후회와 뉘우침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을 괴롭게 만드는 상황은 저마다 다양하지만 사실은 상황 자체보다는 그 상황들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자신을 계속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개 후회, 좌절,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인데 이럴수록 부정적 감정을 인정하고 긍정적 사고로 잘 다스려야 합니다. 상황은 비관적으로 생각할 때에만 비관적으로 된다. 빌리 브란트의 말입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북한 종합 날씨예보입니다. 내일 평안도와 황해도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남 곳에 따라 가끔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평안도와 황해도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함경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까지 함남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함남 1에서 5cm, 예상 강수량은 함남 5mm 미만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최고기온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최고기온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6도에서 최고기온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 0도에서 최고기온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최고기온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최고기온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0도에서 최고기온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최고기온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최고기온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과 모레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 1에서 3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청년,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탈북한 청년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선, 그리고 우리가 통일에 대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대화로 나누어 보는 시간인데요. 너와 나의 어울림 방송 시간입니다. 너와 나의 어울림은 한국 기독교 순수 복음 방송 극동방송과 이곳 RBS 부흥복음 통일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북녘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 함께 생각하시면서 통일에 대해 더욱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남북한 2030 청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통일을 꿈꿔봅니다. 너와 나의 어울림.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남북한 2030 청년 여러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순이님, 감자님, 크리스탈님, 그리고 행복이님과 함께하는 너와 나의 어울림.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오늘의 주제 살펴봅니다. 여러분은 통일이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통일이 되면 한반도 전체의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생활 환경 그리고 경제, 문화 등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단절 없이 남북을 오가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일시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더 발전될 길로 나아갈 거고요. 문화적,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수 있지만 이런 문제를 예상하며 여러 준비가 되어진다면 그 갈등은 더 줄일 수가 있겠죠. 통일된 이후 근거 없는 장밋빛 미래만 그려서도 안 되겠지만 벌어지지도 않을 부정적인 미래에 걱정만 하고 멈추면 더더욱 안 되겠죠. 한국교회가 먼저 나서서 통일을 그려보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통일이 되면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통일이 된 이후를 꿈꿔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많이 꿈꿔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북에서 오신 청년들이랑 어른들이랑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대화 속에서 많이 꿈꾸고 상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막 북에서 어떤 풍경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없는 무언가를 얘기해 주셨을 때, 아, 빨리 통일돼서 막 이런 차를 타고 막 그 픽업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타고 빨리 육로로 올라가서 막 다 구경하고 러시아 반도까지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한 적이 되게 많습니다. 예, 여행하는 걸 제일 먼저 꼽으셨어요. 맞습니다. 통일이 되면. 예. 저는 통일이 되면 하고 싶었던 게 딱 2가지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저희 친할아버지의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보는 거였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강원도 통천에서 오셨거든요. 통일전망대에 가면 아빠가 늘 설명해 주시기로는 저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서 조금만 더 가면 할아버지 고향이 있을 텐데 라고 늘 말씀하시던 게 기억이 나서 뭔가 통일이 되면 할아버지 고향 땅에 먼저 가보고 싶고 네. 2번째로는 제가 지금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말 바다가 깨끗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멋진 오션뷰 카페를 한번 차려보고 싶다. 그런 꼭 가겠습니다. 꾸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지금 분단 세대잖아요. 남북한 청년들 모두가 아마 그런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통일이 된다면 나는 남한에 가서 뭘 할 거다. 또 남한 청년들은 지금 취업 시장이 어렵잖아요. 통일이 되면 나는 저기 가서 무슨 창업을 할 것이다. 이런 꿈을 꾸고 있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 우리는 맨날 통일하지만 어떤 통일을 원해야 되나 이런 걸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특히나 좀 MZ 세대들은 좀 경제적이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북한은 이게 무궁무진한 시장이다.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것이다. 맞아요. 통일이 되면. 네. 저는 중학교 때 통일 글짓기를 해서 대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적었던 내용에는 통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통일을 하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휴전선이 없어지고 그 군사적 자본을 바탕으로 더 다른 데에 투자해서 더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라고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이 통일을 그려보면 조금 어떤 통일을 해야 되는지, 통일을 하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사실 감이 잘 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통일이 된다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득을 가장 먼저 떠올려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지금 사람들이, 지금 MZ 세대들이 특히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것이다. 이걸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부담들.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북한은 무궁무진한 이게 자원이 열려 있는 시장이라고.
통일이 된다면 네. 우리가 세금을 낸다기보다는 네. 시장이 넓어져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지금처럼 뭐 너무도 취업도 안 되고 네. 뭐 MZ 세대들이 막막하잖아요. 뭘 해야 될지. 네. 그럴 때 만약 남북한이 같이 협력을 해서 뭐 북한에 있는 자원과 한국에 있는 기술이 합쳐진다면 세계적으로 진짜 강대국이 되는 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이제 전망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고, 사실은 일시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맞아요. 경제적으로 네. 부강해지는 거는 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도 얘기했지만 물자나 사람들의 이동도 엄청 많아질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순이님의 이야기에 덧붙여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걸 얘기를 하면 일단 가장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는 북한 땅에 변할 거예요. 맞아요. 그 우리나라 민족적 저력으로 봤을 때 이제 얼마나 많은 게 순식간에 빨리빨리. 변할까 맞아요. 이 생각을 네. 딱 네. 첫 번째로 했었고 두 번째는 같은 언어를 쓰지만 사실 80년 동안 다른 체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 같을 거예요, 분명히. 어.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맞아요. 무언가 시작할 때 변화가 더 이렇게 온유하게 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제 경험을 하나 얘기를 하면 제가 북한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이 생기고 통일을 꼭 이제 바라기 시작했을 때 탈북민 분들을 일부러 많이 만났거든요. 네. 그리고 함께 그런 단체 속에 들어가서 함께 일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되게 나름 선하다는 마음으로 이제 그분들께 막 다가가서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네. 결론은 나중에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제 우리나라의 나만의 문화를 당연히 모르시고 또 언어 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 언어로 인해서 제가 서로 오해하는 방향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있어서 나중에는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슬쩍 포기할 뻔한 적이 아,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게 그 거쳐온 과정이 저한테 필요했던 과정이라 생각이 네. 드는 게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북한에서 온 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까 순희 씨 말한 대로 한국은 이제 발전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네. 기술과 어떤 강점이 있고 또 네. 북에서는 북의 강점이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최고의 강점을 끌어서 함께 일하는데 협력할 때 미리 그런 매뉴얼들을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가 그런 변화가 맞아요. 제2의 새마을 운동이 또 오지 않을까 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사실은 네. 정부 차원에서도 통일 준비가 다 이미 세워져 있기는 해요. 네. 분야별로 그리고 행정 조직별로 네. 어떻게 할 것이다. 심지어 저희 극동방송도 통일 이후에는 북녘의 어느 위에다가 다시 극동방송 세울지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는데 네. 저는 참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통일이 된 이후에는 이 남북한 사이에 갈등이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 제가 그래요? 제가 일단은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솔직히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네. 같은 언어를 쓰는데 이게 뭐 영어도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했었지만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그 입장에서부터 맞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평화롭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게 뭐지 하다가 막 나중에는 이걸 배우려고 노력을 하니까 됐었고 여기 남한 분들도 우리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너네는 이렇게 살아왔지 하고 받아들이니까 네. 너무 이게 직장에서도 갈등이 안 생기고 좋더라고요. 이게 있는 네.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네.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들이 네. 그리고 맞아요. 통합을 위한 노력들이 네. 정말 통일 준비 단계부터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또 많이 하게 됩니다. 맞아요. 법과 제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세금이나 교육이나 부동산, 뭐 의료 체계까지 우리가 이게 한 번에 통일이 되면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막 경제 사회적인 통일 이후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예측해 봤는데 한국 교회 안에도 통일 이후에 큰 변화와 조정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지금
한국 교회들이 세계 선교에 집중하고 있다면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시선이 북한으로 옮겨지게 될 것 같아요. 이 북한 선교, 북한의 교회 세우기에 점점 각 교단들이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세워질 때에 그 어느 것보다 예배가 필요한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할 곳에 네.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경쟁적으로 내가 더 많이 내가 그쵸. 더 좋은 네. 곳에 교단별로. 이런 게 아니라 네. 정말 예배가 필요한 곳에 어쩌면 지하교회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네. 정말 교회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 곳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몰라 복음이 몰라 뭐 찬양이 그렇죠. 몰라 이런 곳에 오히려 세워져야 한다든지 네. 정말 각 교단이 기도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한 곳에 이렇게 교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이 네. 힘써 주시기를 예.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각 교단들의 북한 선교 부서에서 모여가지고 네. 함께 협의를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지금 분열된 한국교회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 된 교단으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네. 그리고 각 지역의 경쟁적으로가 아니라 네. 그러기 위해서는 참 교회 안에서도 조율되고 서로 양보하거나 내려놓을 네. 것도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배가 필요한 곳, 또 복음이 전해져야 될 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도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통일 이후에는 사실 정말 많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삶도 달라질 거고 우리도 이제 해외에 나가면 뭐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냥 네. 코리안이라고 좋네요. 소개하면 네. 하나 된 네. 그날 여러분 근데 네. 꿈꾸셔야지 이루어집니다. 아, 네. 전 또 하나 소원이 있다면 저의 작은 바람인데 북한 언어가 순수 우리말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맞아요. 예쁜 말이 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말들, 언어를 같이 우리 말로 회복하는 네. 일들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결의말 편찬 사업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런 노력들 곳곳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도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남북한 2030 청년들과 함께 통일을 바라보고 통일을 염원하는 귀한 시간 가져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너와 나의 어울림. 북녘 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어 장대죄 언덕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릴 그날을 기도하네.